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 독자 GPU 개발 소식이 엄청난 호재였죠.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과연 관련 수혜주가 무엇이 있을지 찾는 분들을 위해서 좀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GPU 독자 개발했다는 게 굉장히 큰 호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1만 7천 원 돌파했다, 목표가 16만 원이라고 뭐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뉴스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이제는 삼성전자 물린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11만 7,100원에서는 물린 사람이겠죠. 어쨌든 뭐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반등 랠리 덕분에 반도체 주들도 잘 올라가지고 있고 지금 목표가도 꾸준히 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독자 GPU가 개발됐다는 소식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제장에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굉장히 컸고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손절이 아니죠. 그 전에 여기서 좀 고생했던 사람들이 이 10만 전자에서 우리 21년이었나요? 10만 전자 가네마네 하면서 이때겠죠? 이때 물렸던 사람들이 지금 아무래도 뭐 탈출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할 것 같은 게 삼성전자가 이번에 일단은 뭐 GPU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엔비디아 GPU와 비교를 하고서 또 매수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조건 GPU다라고 하니까 엔비디아가 GPU 관련해 가지고 진짜 고작 여기에 있던 애가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니 삼성전자도 이제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써 매수한 분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GPU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GPU 관련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왜 하필이면 피지컬 AI가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이제 GPU는 여기도 나오지만 엑시노스의 자체 모바일이에요. 그러니까 엑시노스에 탑재를 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엑시노스라는 것 자체가 현재 이제 모바일 쪽으로서 이제 영역 확대를 키우기 때문에 현재 이거를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와 같은 영역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게 엄청나게 또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면은, 현재 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에 탑재된 모바일 GPU가 어디로 보다시피 GPU 칩이 안정화 및 고도화될 경우, 조금만 더 이제 안정화되고 고도화된다라고 하면은 로봇이라든지 확장현실 기기 등 다양한 온디바이스 AI로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의 이제 이 독자적인 GPU가 향후 로봇 시장으로 인한 가능성, 미래를 하나 열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게 엔비디아만큼은 지금 당장은 이 주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향후 엔비디아만큼도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은, 현재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의 GPU와 삼성전자의 GPU는 다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컴퓨팅 플랫폼으로서의 이제 고성능 연산 가속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력 시장이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시스템 온칩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전력이 핵심이에요. 엔비디아의 이제 이 GPU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합니까? 발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력도 많이 잡아먹죠. 근데 삼성전자의 이런 GPU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전력으로서의 이런 엑시노스에 탑재가 되면서 어디로 간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웨어러블,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으로서의 이런 그 탑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목적이 다릅니다. 삼성의 GPU 자체는 지금 보다시피 약간 이제 모바일 쪽으로서의 이런 경쟁력 유지다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의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이 GPU 개발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실적을 엄청나게 끌어올린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는 없는데, 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향후 다시 한번 어쨌든 기대는 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다. 지금 보다시피 사용처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결국에는 이런 GPU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 거고요. 핵심인 거고요. 삼성전자의 모바일 GPU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초전력을 통한 시스템 온칩을 통해서 로보틱스라든지 엣지, AI, 디바이스 이런 쪽으로서의 이런 사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분들도 기존에 아는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던 이걸 가지고서 지금 로봇이라든지 이런 시장으로서는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가 되었던지 뭐 드론이 되었던지 자율주행차가 되었던지 이런 로보틱스 이런 분야에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GPU, 사실 GPU, 독자 GPU의 이 이슈 자체는 앞으로 뭐에 대한 가능성을 더 열어주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이제 피지컬 AI 시장에서의 상용화의 길을 한 번 더 이제 현실화로 다가오는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이런 GPU 시장은 언제 이게 돈이 되기 시작하느냐? 엔비디아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GPU를 통해서 뽑아내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GPU는 사실 이 피지컬 AI가 보다 현실화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이 GPU도 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당장 26년도 뭐가 있습니까? 당장 26년도에 이제 이 CES 2026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 개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말로 답하던 인공지능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단계로 진입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CES 2026에서는 인공지능의 디지털 영역에 머물지 않고 물리적 세계에서 행동 주체로 가능하기 시작했다면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마 주로 다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던 무대를 끝내고 이제는 움직이는 피지컬 인공지능의 진화의 시대로서 이런 것들이 구현되기 때문에 아마 CES 2026에서 피지컬 AI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 이제 얼마나 현실화, 눈앞까지 다가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내년이면 뭐 출시한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화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삼성전자의 GPU는 오히려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AI가 발전하고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GPU가 엄청나게 몸값이 올라가면서 엔비디아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런 피지컬 AI 시대가 개막이 되고 본격적으로 열리면 현실화가 다가오면은 이 피지컬 AI에서 GPU를 통한 삼성전자의 실적도 극도로 증가하겠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GPU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GPU가 실적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서 엄청난 실적을 뽑아내는 것도 어찌 보면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달라요. 다른 게 뭐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판에 보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와 다른 게 원가 구조를 보셔야 돼요. 보다시피 컴퓨터와 AI 칩이 원가의 26.5%입니다. 이 안에는 뭐 CPU, NPU,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런 GPU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GPU만 해서 26.5%도 아니에요. 로봇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에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테슬라 옵티머스가 이제 과거에 원가를 발표했을 때 그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약 액추에이터가 51%라는 거예요. 로봇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이런 부분이 51%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데이터 센터의 GPU와 지금 로봇의 GPU는 완전히 다른 이유.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상 GPU가 핵심이에요, GPU. 그리고 이게 좀 과장돼서, 사실 과장도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GPU를 위한 부가적인 것들을 GPU를 돌리기 위해서 막 넣다 보면은 그 데이터 센터가 크게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로봇은 물론 이 GPU도 중요하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움직임. 로봇이라는 게 GPU를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뭐다?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움직임을 당당하게 해주는 뭐가 된다? 액추에이터가 원가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GPU의 이런 독자 개발 이런 소식이 피지컬 AI와 만나서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피지컬 AI에 대한 시장 기대를 굉장히 크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GPU가 무조건 엄청난 크게 돈을 벌어들일 거다라기에는 원가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다. 물론 이런 프레임이라든지 손과 발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는 크죠. 하지만 액추에이터 대비해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액추에이터 대표적인 종목들 이제 뭐 SPG라든지 얘들도 좀 많이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보티즈 아니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모델 솔루션 뭐 액트로 HL 만도 다 급등 나온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오히려 또다시 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의 GPU 기술을 독자 GPU 기술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의 GPU처럼 이 GPU를 통해서 삼성전자도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겠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못 번다는 아니지만 엔비디아만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GPU는 뭐와 결합했을 때 피지컬 AI와 결합했을 때 오히려 그 효과는 더 크게 극대화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상 GPU에 대한 부분보다는 피지컬 AI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나 액추에이터 부분이 더 크게 수혜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 시장 오히려 GPU를 통한 우리가 로봇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의 강한 상승 기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2026년도 계좌 불리기 또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뭐 스윙주 관련해서 리딩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 하단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텔레그램 하단에 이제 영상 하단에 만약 궁금하신 분들 스윙에 대한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